숫자로 기술과 경제를 보는 블로터 넘버스 팀의 이희로입니다. 애플이 19일 봉인해제라는 글로벌 행사를 가졌습니다. 행사를 마친 지 지금 채 반나절도 안 지났는데요. 이미 많은 애플 유저들과 IT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상당히 파급력 있는 행사로 받아들여진 듯합니다. 특히나 이번 행사의 메인 디쉬는 애플 실리콘, 그러니까 M1 프로와 맥스가 탑재된 맥북 프로였어요. 지난해 공개된 M1이 워낙 획기적인 시스템 온 칩이라서 차세대 제품도 그렇지 않을 거냐는 예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나온 두 제품도 모두 기대 이상이란 평이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넘버스에선 새 맥북에서 주목할 만한 숫자가 어떤 게 있었는지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00W 덜 쓰는 전력입니다. M1 프로와 맥스의 CPU와 GPU 성능에 대해선 행사에서 워낙 다양한 숫자들이 나왔죠. 성능에 대해서 혹평이 많긴 한데, 그런데 GPU 성능이 다소 애매하다는 평도 나오고 있어요. 하이엔드급 그래픽카드보다는 성능이 다소 떨어지지 않느냐는 건데요. 다만 이보다 더 주목할 숫자는 전력 소모량인 걸로 보입니다. 애플은 RTX 3080이 탑재된 랩탑 MSI의 G276과 자사 M1 Max의 성능을 비교했어요. 이 GPU 성능을 비교한 거죠. 그 결과 비슷한 성능에서 M1 Max 쪽이 전력이 약 100W가량 덜 쓰인다고 밝혔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상당히 유의미한 지표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랩탑에서 100W는 그래픽카드를 하나를 돌릴 수 있을 정도의 전력이라서 그렇습니다. 손쉽게 비교해보면 일반적인 랩탑에 탑재되는 엔비디아 RTX 30 시리즈 그래픽카드의 TGP가 약 100W 안팎입니다. 다시 말해서 애플이 그만큼 전력을 덜 쓰고도 하이엔드 그래픽카드 하나를 더 돌릴 수 있을 만큼의 퍼포먼스를 낸다고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랩탑은 사실상 전성비 싸움이 됐습니다. 사이즈가 한정된 랩탑에서 성능을 뽑으면서도 얼마나 전력을 덜 쓰고 열을 덜 내느냐가 중요해진 거예요. 다시 말해 같은 성능을 내면서도 전력을 덜 쓸 수 있다면 그만큼 발열 관리가 더 잘 되니까 성능을 더 낼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비슷한 맥락에서 맥북 프로 14인치와 16인치의 최대 배터리 지속 시간도 볼 필요가 있어요. 배터리 최대 지속 시간은 각각 17시간과 21시간이라고 해요. 성능이 훨씬 개선된 제품에도 맥북 사상 가장 긴 배터리 지속 시간을 보유한 겁니다. M1이 전성비 관점에서 얼마나 무서운 제품이 됐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죠. 두 번째는 1만 개 이상의 앱과 플러그인입니다. 맥북이 애플 실리콘으로 넘어오면서 고질적인 문제로 거론된 게 바로 사용성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새롭게 바뀐 SoC와 운영체제 때문에 당장 돌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한정된다는 거예요. 자체에 탑재된 번역기인 로제타를 돌리면 아무래도 성능이 저하될 수밖에 없죠. 이건 애플 생태계가 아무리 공고하다고 하더라도 문제될 수밖에 없는 게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애플 실리콘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만 좋게 1년에서 2, 3년은 걸리기 때문입니다. 또 그걸 개발할지 말지에 대해서 판단도 해야 되는 게 애플 실리콘의 점유율이 그렇게 높지 못하다는 문제도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대전한 1년차에 불과한 시기임에도 1만여 개의 앱과 플러그인이 생겼다는 건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숫자로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방대한 생태계를 구축한 인텔이나 MS에 비할 바는 아니죠. 하지만 그래픽이나 영상 작업용 소프트웨어는 이미 상당 부분 호환이 이루어졌으니까 맥북의 기존 수요층에겐 M1 기반 프로세서가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듯합니다. 그리고 애플이 자체 실리콘 체제에서 계속해서 승승장구를 해서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면 소프트웨어 회사들도 당연히 M1 프로세서에 맞게 소프트웨어를 제작할 거고요. 이 경우 문제로 거론되는 사용성은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해소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세 번째 숫자는 바로 471만원입니다. 지난해 M1 맥북 에어가 129만원부터 시작했죠. 그러면서 맥북이 졸지에 가성비 포지션으로 떠올랐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맥북 프로에서는 가격이 정상화됐습니다. 8코어 CPU에 14코어 GPU가 탑재된 맥북 프로 14형이 269만원에서 시작하고요. 그리고 M1 프로가 탑재된 제품들의 가격이 모두 300만원대 초중반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전문가들이 구입할 법한 M1 Max가 들어간 맥북은 무려 471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건 최저가입니다. M1 맥북의 성능이나 전성비가 좋다곤 하지만 GPU 성능이 좀 제한된 마당에 이 정도면은 가성비라 부르기 어려운 수준인 건 사실입니다. 이미 많은 커뮤니티에서 사용자들이 애플의 가성비가 사라졌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기존 맥 OS 앱을 쓰려면 로제타 번역기를 돌려야 하고요. 또 윈도우 운영체제 기반 소프트웨어는 아예 쓰지도 못하니까 이런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저 정도 돈을 줘야 될지에 대해서는 사용자들의 판단에 따라서 좀 달라질 듯합니다. 지금까지 애플의 새로운 M1 프로세서를 세 가지 숫자로 정리해봤습니다. 애플 실리콘 체제에서 나온 두 번째, 세 번째 제품이 분명히 의미 있어 보이긴 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애플 실리콘 대전환 계획의
2년차 계약에 1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내년에 어떤 식의 개선이 또 이루어질지가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